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제가 화면을 보이네요. 그죠? 예. 어쨌든 이제 학기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이제 바쁘실 테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웹툰 하는 거 잘 진행이 되고 계시겠죠? 제가, 그 부분은 그 2학년 선배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 웹툰은 김한주 교수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달면 안 됩니다. 네. 각자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에펙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지금 한 두 번 정도의 강의가 남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표현에서 일단은 웹툰 제작하는 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에펙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팩을 진행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방학 중에 진행을 하든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를 때 계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판서를 준비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토샵이 진행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포토샵에서 진행이 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프리미어에서 작업을 진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은 이제 소스 작업. 그러니까 웹툰을 한 거를 가지고 PSD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펙에서는 뭐냐면 모션이죠. 모션. 네. 모션이라는 그 동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션에서 나와진 걸 갖고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합성을 할 거예요. 합성을 할 겁니다. 자, 요 단계가 우리가 이제 A하고 예를 들어서 A, B, 이제 C가 되겠죠. 네. 자,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참여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클립 스튜디오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레이어 작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말풍선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장면이 스크롤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펙이라는 단계를 들어가서는 움직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분류도 또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지는 것에서 어떤 레이어 작업한 것과 에펙에서 작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 PSD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레이어를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과 일단은 레이어가 움직임이 사람이 분류가 돼야 될 것 같고, 배경도 상황에 따라선 좀 분류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만 일단은 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표정. 표정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눈 모양,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뭐 얼굴에 전체적으로 얼굴이긴 하지만 얼굴에 미세한 뭐 주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얼굴 특징. 우리가 이제 인상을 쓰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에펙이 들어가서는 결국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앵글, 화면 앵글이죠. 화면의 앵글, 카메라 워크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할 때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그 웹툰에서 만들어진 것이 얼굴을 뭐 크게 해가지고 뭐 대화하는 장면이다, 뭐 이런 장면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맨 처음에는 좀 작게 갔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조금 앵글이 클로즈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지금 그 여러분들 한 걸 보면 뭐 야구 장면이잖아요. 야구 장면이면은 공을 던지면 던질 때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렸잖아요. 그려진 것이 팔이 이렇게 보여질 때 그 부분이 팔이 좀 클로즈업이 된다든가 영상 전체가 좀 클로즈업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공이 날라올 때 공의 부분이 작아졌다가 맨 처음에 작았다가 짧은 시간 안에 점점 커지는, 그리고 공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 마구 같은 거죠. 막 공이 그렇다고 뭐 너무 요란하게 막 X자로 오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흔들림이 있은 상태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공에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커졌다 약간 뭐 약간 젤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이 날라오면은 그 그림을 몇 개를 봤더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변화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되는 선들도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약하게 보였다, 좀 선명하게 보였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장면 안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 장면을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려고 하면 그 타자하고 포수하고 심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포수가 일단은 좀 움직이겠죠. 우리가 야구 보면 포수가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뭐 신호도 보내고, 근데 신호까지는 아니어도 좀 움직이 보이고, 타자도 약간의 뭐 치려고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뭐 이렇게 몸 전체를 좀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타자를 그렸잖아요. 그려진 것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팔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별도로 레이어화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그냥 그렸던 그 포토샵에서 아니면 클립에서 그렸던 것하고는 우리가 포토샵 작업할 때는 좀 더 분류가 되는 개념이겠죠. 거기에 움직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에펙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펙트 주는 거잖아요. 효과 주는 거에 블로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밝기, 어둡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상에서 시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좀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에펙에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클립이 되는 거예요. 클립. 하나하나의 그 이제 포토샵, 그러니까 PSD 하나하나 것이 영상이 되는 거죠. 시간이. 그러면은 지금 컬러를 바꿔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PSD가
PSD가 01이라는 PS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요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몇 개가 해서 하나의 작업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에 가서는 결국 요거는 이제 01이라는 파일 자체가 이게 5초가 될 수도 있고 또 6초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의 분자이지만은 여기서는 하나의 씬이 나오는 거죠. 그럼 01이라는 씬이 나와지고요. 이거 이게 밑으로 갔네요. 그럼 01이라는 씬이 나와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01과 02, 03, 04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것들이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클립들이 하나에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이제 A01이라고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에서 합성이 되는 겁니다. 프리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장면을 하기 때문에 에펙에서도 사운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전달을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일단은 학생들이 에펙을 들어갈 건데 준비를 지금 할 것이고 성우 녹음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우 녹음이 안 되면 이 초가 안 나와요. 초가 안 나오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5초를 만든 걸 가지고 성우가 뭐 7초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키값을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또 한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성우가 녹음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에요. 성우는 이제 방송용 성우를 지금 성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애니메이션 성우 유명하신 분을 유명하신 분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략 그 가격대가 봤더니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높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용 문제에서 사운드가 나와야지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건가를 먼저 에펙을 조금 우리가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포토샵 작업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웹툰을 우리가 웹툰을 그렸을 때 무빙 툰을 전제하고 그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무빙 툰을 전제하고 그 레이어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토샵 할 때는 웹툰의 형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죠. 예, 웹툰의 형식에 맞춰서. 형식이라기보다는 웹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 정도는 웹툰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나중에 에펙까지 갈 생각은 대부분들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은 결국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팔이 있고 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어깨가 나오겠죠. 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것만 이렇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손들도 움직일 테고 여기 어깨축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단계가 여기가 하나 썰리고요. A, B, C가 썰리는 거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A, B, C가 썰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요즘 그것이 퍼핏 애니메이션, 퍼핏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또 그 툴이 생겼죠. 예.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축을 잡고 가는 거죠. 축을 잡고 해서 고정핀으로 갖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하면서 그냥 점프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에펙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고 사용할 줄 안다면 무서울 게 없어요. 영상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 프리미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1인 미디어도 하는데 뭐 프리미어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영상을 찍은 걸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위에 텍스트를 얹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제는 같더라도 표현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드러낼 거고 그것이 또 어떻게 잘 또 도출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영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저번 학기까지는 영상을 합성하는 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 같은 수업을 먼저 했다는 거죠. 프리미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펙도 이제 들어갔는데, 프리미어를 좀 빨리 하고 에펙을 좀 길게 했죠. 길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에펙이 조금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한 땀 한 땀이 되게 중요해요.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좀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지금 저를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목의 축이 있을 테고요. 목은 움직이긴 하겠지만, 여기 축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거든요. 세 개의 지점이 생기는 거죠. 세 개의 지점이 생겨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또 거기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다르게 우리가 로봇 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코미디에서도 그런 게 있던데, 뭐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로봇 같은 느낌은 딱딱딱 이게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로봇 흉내를 내는 것하고 사람이 그냥 움직이는 거에 차이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로봇 흉내를 내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딱 끊어지는 듯한 이렇게 뭐랄까 동작이 약간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것과 실제로 사람 움직이는 것 반응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꿈틀꿈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꿈틀꿈틀이 우리가 개구리가 여러분들 개구리를 뛰는 걸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젤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끈끈이처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이렇게 아마 해보셨을 텐데, 그것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탁구공을 떨어뜨릴 때와 계란을 떨었을 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속도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튕겨 올라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탄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앵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에펙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제 요거 끝나고 또 들어가겠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움직였어요.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 두 개의 점이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슉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갈 거냐. 뭐 이런 것의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위치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되겠지만 여기 얼굴을 움직일 때 여기 축, 예, 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축을 어디로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축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저도 그 작업하다 보면 축을 중심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항상 실수를 했는데, 요번 강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거 되게 짜증나고 그러면.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요것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움직여져서, 짜증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도도 있어요. 투명도. 그죠? 투명도, 밝기, 어둡기. 그 다음에 스케일도 있습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이렇게도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이제 뭐 영상 사이즈하고 그런 건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우개를 지우면 다 지워지니까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컬러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분을 시켜놓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냥 여기서 계속 컬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포토샵에서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움직임이 문제가 있어요. 움직임에 레이어에 문제가 있어요. 레이어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작업한 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에펙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포토샵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에펙에서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 어떤 장면이 있다 그러면 먼저 포토샵을 보면서 레이어를 보면서 에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레이어가 어떻게 바뀌고 뭘 움직일 거냐. 여러분들도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포토샵 하나를 보면서 그 레이어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를 보면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과 사람이 만약에 분류가 안 되어 있다면 분류를 해야겠죠. 1차적으로 사람과 배경을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무조건. 분류를 하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포토샵에서 뭐 도장 툴이라도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고 사람을 꺼놓고 배경을 맞춰주는 거죠. 물론 일일이 다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복사라든가 아니면 지우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에 포토샵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 빨리 보기를 하셨으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3배속, 4배속 막 이렇게 빨리 보고 빨리빨리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뭐를 할 거냐에 따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강좌를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환장하죠. 결국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웹툰을 지금 작업을 하는데 연재를 좀 해보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 작업이나 할지라도 연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경험치는 엄청나게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거 다 마무리가 되면서 아니면 중간에 녹음이 되면 바로 이제 무빙 톤으로 갈 건데
무빙툰에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무빙툰이 요즘 이제 웹툰 이후로 뜨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뭐 한 편당 아니 한 편이 아니라 뭐 한 20분 15분 하는데 한 5천 4천 못 든다고 치면,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무빙툰으로 했을 때 한 200 정도, 300이나 200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웹툰으로 이제 무빙툰으로 들어오는데, 무빙툰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에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영상 편집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대개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3D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합성하는 개념이라서 에펙을 쓰진 않습니다. 편집하는 분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2D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3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성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합성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광파라고 그러죠. 우리가 광선 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쓰죠, 2D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쓰는데, 그거는 이제, 에펙에서 합성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주로 하지, 본 회사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요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차근차근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요번 타임은 끊어야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리미어에서는 완성본을 이제 합성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